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일면 톱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에게 보고 진술 신빙성 인정. 이런 제목인데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할 때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그것에 대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제 진술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법원이 진실로 보인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뜻이고, 이제 이것은 향후 이재명과 관련해서 대북송금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열리게 될 경우에 아주 중요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턱 밑에 쐐기를 박는 뭐 그런 판결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중간 제목을 좀 볼까요? 이화영 유죄 판결문에 법원이 김성태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은 다 사실이다. 이렇게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쌍방울 방북비 노동당에 전달. 쌍방울이 방북비, 이재명의 방북비를 노동당에 전달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와 관련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 영수증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검찰 이르면 오늘 이재명 기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 선고한 판결문에 이재명을 글쎄 104번이나 언급했다는 겁니다. 104번. 경북지사 방북 동기 있었다라고 판단. 이재명이 당시 경기지사 북한을 가고자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여 정황. 이재명이 대북 송금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 관여했다. 김성태, 이화영에게 이 대표에게 보고했나? 당시에는 이제 이 지사에게 보고했나? 라고 묻자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 라고 이화영이 대답을 했다. 2019년 1월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지사와 통화를 바꿔줘서 열심히 하겠다 라고 했었다. 중국에서 그랬다는 거죠. 2019년 7월 방북비를 북한 쪽에 쥐어준 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를 바꿔줘서 저도 같이 방북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다. 필리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재판부 김성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그런 진실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로 인정되는 진술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김성태를 향해서 듣도 보도 못한 불법을 일삼는 조폭,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김성태는 크게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태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함께 지옥에 간다, 이런 심정인지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성태는 이재명과 관련된 일을 거의 모두 검찰과 법원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계속 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주가를 올리려고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고? 국정원 문건을 봐도 그건 인정이 안 된다. 법원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 올리려고 그래서 대북 송금한 거지 이재명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법원에서는 자 국정원 문건을 보자. 그것만 봐도 김성태가 주가 조작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을 살해금으로 준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국정원 문건의 진술 비구체적 쌍방울의 차익 실현 정황 없어 이런 식으로 법원은 봤다는 내용. 이재명 측에서는 이제 항소를 하면서 검찰 회유로 허위 주장을 한 것이다. 그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반발을 한 것이지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와 통화한 것 기억을 못한다. 정치인은 모르는 사람과 전화 허다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법원은 김성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그래서 김성태의 진술이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반쪽입니다. 이쪽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쭉 앉아 있는데 왼쪽에 국민의힘 의석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첫 상임위원회도 반쪽. 지금 앉아 있는 뒷모습 최민희 과방위원장입니다. 과방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네. 두동강 난 국회. 민의를 외면하다. 여당 대원 6일 만에 의장 사퇴 촉구. 상임위 보이콧. 특별위원회만 운영하기로. 시행령 개정 카드로 야당의 맞대응. 야당 독주, 정당성 약화 비판도 하고 있다. 거침없는 야당, 상임위원회 일방 가동, 야당은 전면 보이콧 대치, 과방위 첫 회의 열고 간사 선임 논의, 법사위원회 오늘 최상병 특검 등 첫 회의, 내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예고,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명분이 견고하다. 입법 독주 현실화, 의회 정치 무력화, 거야 상임위 즉시 가동 속도전, 부처 업무보고 불응하면 청문회, 여당 국회의장 사퇴 촉구안 제출. 야당 입법 독주, 최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위원장 단독 선출 다음날 속도전, 방송사법 등 이달 내 입법 방침, 과방위에서 한다 이런 거죠. 이재명, 장시간 방치는 옳지 않아. 대통령실은 거부권 명분 확실해져. 여당 대응책 못 찾고 의총만 되풀이. 거야 운영위원회 장악하자마자 일방통행 국회법 연속 발의, 시행령 검열, 패스트트랙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신속한 국회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 입맛에 맞춘 기괴한 악법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거야의 의회 독재화, AI 지원부터 연금 개혁까지 올 수도 상임위원회 독식에 여야 협치 붕괴,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경제 동력이 꺼져가고 있어서 큰 걱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독선과 무능, 공멸의 정치. 독선은 민주당, 무능은 국민의힘. 그래서 함께 망한다. 무엇이 우리나라 정치가. 최악이라던 21대 국회도 대화 채널을 열어뒀었는데 타협과 견제가 사라진 지금의 22대 국회는 민생은 없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정치 파행의 전주곡, 야당 단독 상임위원회 가동 실력 행사, 이재명 행정 독주도 일상화돼 있지 않느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최민희, 정청래 등 강경파 입법 드라이브, 최민희는 과방위원장, 정청래는 법사위원장,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 청문회 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심자랑 국회 운영 땐, 그걸 고집할 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더욱 견고해진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빅5 병원 멈춰선다.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전면 휴진. 휴진 결의 병원 늘어날 가능성. 병원 떠나는 교수 규모는 그러나 불확실하다. 진료 예약 수만 건 어찌할 거나 환자 울리는 무대책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 17일 휴진 앞두고 아직도 진료 변경 등 별도 안내조차 없다. 집단 휴진 참여 10개 과 확대 전망 속에 한꺼번에 조정 힘들어 혼란 불가피. 병원 노조는 업무 과중, 생계 위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진료 예약만 수만 건인데 이거 어떡하냐. 환자를 울리는 서울대병원 무대책 휴진. 이런 통탄하는 기사입니다. 공장 닫고 파산 법원에 줄 서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신용불량 위협. 신용등급 C 이하면 신용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신용위험. 벼랑 끝 몰린 중소기업 자영업. 신용등급 C 이하 비율이 5년새 1.7배. 3고 장기화에 수익은 줄고 빚은 눈덩이고 희망이 안 보인다. 회생보다는 정리를 택하겠다. 법인 파산 팬데믹 때 2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장 닫고 차라리 파산 법원 앞에 가서 줄을 서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신용 위험. 그런가 하면 실버 세대가 황금알이다. 지금 이제 웰컴이라고 써 있습니다. 웰컴. 은행권에서 시니어 고객 모십니다. 65세 이상 및 30대 순자산 추이. 이런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짙은색 막대가 65세 이상, 이제 왼쪽이 30대인데 30대보다
65세 이상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8세대, 1958년생 비롯한 베이비붐 세대, 58세대, 금융 사용 설명서, 65세 이상 가구 순자산 2,428조, 자산관리, 상속, 상품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은행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니어, 주거래 은행 교체도 빈번하다. 그래서 실버 세대가 황금알이다. 그런 이제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은행권에서 시니어 고객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이런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소총, 무장한 병력 등 북한군 20에서 30명쯤이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지난 9일 휴전선을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고 사격에 퇴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도끼와 삽, 곡괭이를 휴대했지만 소총을 든 경비병도 포함됐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군사분계선, 휴전선을 50m가량 넘어왔다가 우리 군 최전방 감시초소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일부가 휴전선을 단순 침범했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면서 길을 잃어 월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세계를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43%,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28% 이렇게 더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34개 국가에 4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트럼프가 집권하면 전방위로 압박할 것이 걱정되어져서 바이든 지지가 훨씬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화성에 물이 있네. 이런 화성 사진입니다. 화성에 있는 분화구에 내린 서리를 포착한 그런, 지금 이제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서리가 있다는 증거다. 이런 건데요. 유럽 우주국 ESA가 화성 궤도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촬영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지대인 화성 타르시스 고원을 올림푸스 몬스 분화구에 내린 서리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위스, 미국 등 9개 나라 공동 연구팀은 물의 존재와 대기 순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화성의 서리 발견이 미래 탐사와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9개 나라 공동 연구팀이 화성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 가장 높은 분화구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는 모습, 물도 있고 이 대기 순환도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 대기 순환이 있어야 서리가 내려앉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삼겹살 1인분 2만원 시대, 서민 식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 가격 집계 후 첫 2만원 돌파. 지난달 대비 0.5%가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외식비 36개월째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고 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